한순간의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북한 외교관이라는 신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완벽한 위장막 뒤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시간, 단 3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보위부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북한 당국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초고속 탈북이었습니다. 평범한 외교관 부부로 보였던 이들은 사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외교관 신분이라는 특권을 역이용한 완벽한 작전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목표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북한 외교관 부부의 3시간 초고속 탈북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버리고서라도 얻고 싶었던 진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분단의 사람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한민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일했었죠.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북한에서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꿈도 꿀 수 없는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에서 근무했어요. 아내 수연이와 함께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외교관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매일같이 중국 땅을 밟고 살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감시받는 삶이었거든요. 총영사관 안에서도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했어요. 누가 당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항상 지켜봤습니다. 제가 외교관이 된 건 순전히 성분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항일빨치산 출신이셨거든요. 그 덕분에 좋은 성분을 인정받아서 김일성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했죠. 성적도 우수했고 당에 대한 충성심도 인정받았어요. 졸업 후 바로 외무성에 배치됐습니다. 아내 수연이도 외교관이었어요.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이었죠. 우리는 당이 정해준 결혼이었습니다. 외교관끼리 결혼시키는 게 당의 방침이었거든요. 서로를 감시하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습니다. 광저우에서의 생활은 복잡했어요.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매일 목격했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상점마다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총영사관에서 제 업무는 주로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 업무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명령에 따라야 했거든요. 어느 날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탈북하려다가 잡힌 부부였어요. 그들은 제게 간청했습니다.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수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탈북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우리에게도 진짜 인생이 필요했으니까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어요. 중국 내에서의 이동은 자유로웠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한국 영사관까지 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베이징 출장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무역 관련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가도 된다고 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출장 전날 밤 수연이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어요. 의심받지 않으려고요. 중요한 서류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북한의 외교 기밀이 담긴 자료들이었어요. 한국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동료들에게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장 충성스러운 외교관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긴장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눈치챘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외교관 여권으로 출국 심사도 간단히 통과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회의는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몇 시간밖에 없었어요.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거든요. 베이징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희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한국 대사관 주소를 말했어요.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말했죠.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는 완벽하게 익혔거든요. 운전기사는 아무 의심 없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중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 40분 정도 걸렸어요. 한국 대사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다리를 건드려야 했거든요. 택시에서 내려서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건물 같았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었어요. 대사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희를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북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외교관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리셉션에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입니다. 긴급한 일로 담당자를 만나야 합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몇 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외교관이었어요. 그분이 저희를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 같은 곳이었어요. 문이 닫히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 광저우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입니다.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정말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그분이 다시 물어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저희는 자유를 원합니다. 수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마 상부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저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10분 정도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대사관 고위 인사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진짜 북한 외교관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북한 외교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들이 꼼꼼히 살펴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진짜라는 걸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추적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 분이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치챌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를 거예요. 베이징 출장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분위기가 급해졌어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가방을 확인했어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 기밀 자료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이런 자료들을 가져왔군요.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나올 때는 다른 차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안상 문제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를 믿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어. 도착한 곳은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호텔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시설 같았어요.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곳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담당자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줬어요. 신원 확인과 조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자유를 위해서라면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북한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올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호텔에 체크인했는지 확인하려고 할 텐데 연락이 안 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북한에서의 추억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수연이가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다른 차가 왔어요. 이번에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드디어 꿈꿔왔던 순간이 온 거였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죠.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앞으로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통로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사기관으로 이송된다고 하더군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어요. 약 2시간 반의 비행 시간이었는데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를 다녔지만 언제나 감시받는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행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요. 일반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수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검은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안상 문제라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중국과도 다르고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어요.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고 주변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선전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약 1시간 정도 달려서 어떤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엄격한 신분 확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합동신문센터라고 하더군요. 시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군사시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됐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곳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어요.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말 북한 외교관이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북한 내부 정보들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광저우 총영사관에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어요. 누가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내부 구조는 어떤지, 보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한국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탈북 동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외교관이라는 좋은 신분을 버리고 탈북했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진정한 자유를 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교관이라고 해도 결국 체제의 노예일 뿐이었어요. 수연이도 별도로 조사를 받았어요. 저와 같은 질문들이었겠지만 각자 따로 답변해야 했습니다. 혹시 말이 안 맞으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조사관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물론 엄격하긴 했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어요. 북한에서 당했던 무자비한 조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식사도 괜찮았어요. 북한 음식과는 다르지만 맛있었습니다. 특히 쌀의 질이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고급 간부들도 이런 쌀을 먹기 어려웠거든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밤에는 수연이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조사받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수연이가 가끔 물어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온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실상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공개 처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조사관들이 충격받는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제가 직접 목격한 탈북민 송환 업무에 대해 얘기했을 때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중국에서 잡힌 탈북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결핵이나 전염병 검사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희는 건강했어요. 외교관 신분이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심리 상담도 있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상담사가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많이 힘드셨죠? 하는 말에 울컥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규칙적인 생활이었지만 북한에서의 억압적인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인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외부 연락은 차단된 상태였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히려 연락하면 그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갈 때쯤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진짜 북한 외교관이라는 것도 확인됐고 간첩 의혹도 없다고 판정받았어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드디어 하나원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진짜 한국 생활을 배우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날 아침,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하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시설이었어요. 합동신문센터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담장은 있었지만 감옥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학교나 연수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교육받을 다른 탈북민들도 만났어요. 저희처럼 부부인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나이 어린 탈북민들을 본 거였어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험난한 탈북 과정을 겪었더군요. 한 청년은 어머니와 함께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겨우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교육 과정은 다양했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화폐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업무 처리법 같은 것들이었어요. 외교관 출신인 저희에게는 쉬운 내용이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있었어요. 인터넷 사용법, 이메일 보내는 법, 온라인 쇼핑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어 교육이 가장 중요했어요. 같은 한국어지만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달랐습니다. 북한 말투로 이야기하면 금방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고 했어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 해야 하고 일군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수십 년 동안 써온 말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직업 교육도 받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외교관 경력이 있는 저희에게는 통역이나 번역 일을 추천해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유교육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선거권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강사가 말했을 때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심리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어요. 탈북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다고 하더군요. 상담사가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북한 체제는 전혀 그립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그리우지만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연이는 다른 답을 했어요. 음식이 그리워요. 북한 음식 맛이 그립습니다. 향수병 같은 거였죠. 아무리 자유를 얻었다 해도 고향의 맛은 잊을 수 없었나 봅니다. 하나원에서는 다른 탈북민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과는 더 가까워졌어요. 한 부부는 북부 지역에서 왔다고 했어요.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탈북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여성분은 혼자 탈북했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언제 잡혀서 북한으로 돌려보낼지 몰라서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외교관 신분 덕분에 비교적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목숨을 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학벌 사회라는 것도 배웠고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선전하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였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2개월을 넘어가면서 저희는 점점 한국 사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착지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조언해줬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요. 지방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수연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디로 갈까? 수연이가 물어봤어요. 저는 서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외교관 경력을 살리려면 서울이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통역이나 번역 일자리도 서울에 많을 테고요. 하지만 대기 기간이 문제였어요. 서울 지역 임대 아파트를 받으려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지방은 바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방부터 시작해볼까? 수연이가 제안했어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서울로 이사 가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었어요. 결국 대전을 선택했습니다. 서울과 가깝기도 하고 교육 도시라는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탈북민 지원 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착지가 정해지자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임대 아파트 배정, 정착 지원금 지급, 취업 준비 등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도와줘서 어렵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신분증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북한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됐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였어요. 정착지원금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1인당 1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라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생활안정금, 주거비, 취업준비금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빨리 취업해서 자립하는 게 중요해요. 담당자가 강조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원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거든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5년간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월세도 아주 적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자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게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보호받는 환경에서 지냈는데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졸업식 같은 수료식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던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꼭 연락하며 지내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원 직원들이 마지막 조언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원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요. 대전에 도착해서 임대 아파트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필요한 가전제품들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지원해줬거든요. 첫날 밤 수연이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섰어요. 대전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네요. 수연이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손을 맞잡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정착 준비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센터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탈북민 지원 기관이었어요. 하나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새로 오셨군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은행 계좌도 개설해야 했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받는 순간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병원에도 가야 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5년간 의료비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혜택이었습니다. 마트에도 처음 가봤어요. 하나원에서 교육받기는 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달랐습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가격표도 붙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쇼핑하는 경험도 신기했어요.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게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계산할 때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대중교통도 이용해봤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편리했어요. 대전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나자 이제 정말 취업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착지원금만으로는 계속 살 수 없었거든요. 하나센터에서 취업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가 저희 경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통역이나 번역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실력도 뛰어나시고요. 그 분야라면 저희가 가장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취업이 쉽지 않았거든요. 일부 기업에서는 보안상 문제로 탈북민 채용을 꺼려 했습니다. 아직도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회는 있을 겁니다. 상담사가 격려해줬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외교관이라는 경력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 탈북민의 취업은 더욱 어려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함께 고민해봐야 했어요.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번역 회사에서 중국어 번역 프리랜서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일단 시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원했어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긴장됐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신분을 밝혀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하지만 중국어 실력은 자신 있어요. 면접관이 놀라더니 오히려 관심을 보였어요. 북한에서 외교관을 하셨다고요? 그럼 중국어 실력이 정말 뛰어날 것 같은데요. 시험 번역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중국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제였어요.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웠어요. 외교관 시절 매일 했던 업무였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번역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첫 직업을 갖게 된 거였어요. 수연이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한 무역회사에서 중국어 통역 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형태였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정말 설렜어요. 북한에서도 일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억압받지도 않았어요. 동료들도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북한이 정말 어떤 곳인가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가능한 한 솔직하게 답해줬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중국 기업과의 계약서 번역, 이메일 번역, 화상회의 통역 같은 업무였습니다. 외교관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희미했거든요. 배급이 대부분이었고 돈의 가치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진짜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수연이도 일을 잘 해냈어요. 무역회사에서 중국 바이어들과 통역 업무를 담당했는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어 잘하는 분은 처음 봐요.
칭찬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빠른 말투를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북한 억양이 가끔 나오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원에서 배운 언어 교육을 떠올리며 노력했습니다. 회식 문화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북한에서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문화가 달랐거든요. 한국의 회식은 더 자유롭고 격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일이 바쁠 때는 괜찮았는데 혼자 있을 때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연락하면 그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어요. 수연이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씩 울적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서로 위로해줬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그들도 안심할 거야. 6개월이 지나자 일이 더 많아졌어요. 실력을 인정받아서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대기업과의 번역 계약도 따내게 됐어요. 점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정규직 제안도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로 오시겠어요? 정규직으로 모시고 싶어요. 좋은 기회였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아직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하나센터 상담사와 이야기해봤어요. 정규직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조언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한 무역회사의 정규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중국 사업부 번역 담당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수연이도 비슷한 시기에 정규직 기회를 잡았어요. 첫 정규직 출근 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명함도 받고 사무실 자리도 배정받았어요. 한민수 대리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보니 정말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저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한국 사회에서의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고민들도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한민수 대리, 실력이 뛰어나니까 곧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장이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더 큰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승진이 성분이나 당에 대한 충성도로 결정됐어요. 능력보다는 배경이 중요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정말 실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연이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팀장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능력도 있고 성실하잖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교육의 기회였어요. 회사에서 직무 교육을 지원해줬고 대학원 진학도 권유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으면 지원해드릴게요. 상사가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한번 정해진 신분과 직업이 평생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직업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에 지원했어요. 외교관 경력을 살려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었거든요. 입학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어요. 면접에서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40대가 넘어서 다시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게 꿈 같았습니다. 수연이도 함께 기뻐해줬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학원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20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특히 북한학 수업에서는 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학생들에게 실제 경험을 들려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교수님도 제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한민수 씨의 증언은 매우 귀중한 학술 자료입니다. 논문으로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격려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학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탈북민을 위한 교육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센터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탈북민 대학원 진학 지원금이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도였어요. 지원금을 받으면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주제도 정했어요. 북한 외교관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만나게 됐어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 문화 차이, 편견 등 말이죠. 한 분은 북한에서 의사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부해서 겨우 의사 면허를 땄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또 다른 분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북한 음식을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단골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 저도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었어요. 대학원 동기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편해졌어요. 오히려 제가 인생 선배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형님, 진로 고민이 있어요. 한 후배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줬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와. 수연이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로 한 거예요. 탈북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도움될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관련 업무였습니다. 한민수 과장이 적임자예요. 중국 문화도 잘 알고 언어 실력도 뛰어나니까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기쁘기도 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요한 일을 맡긴 거였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크게 인정해줬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너스도 지급할게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해 말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탈북한 지 3년 만에 이룬 성과였어요. 수연이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정말 잘했어요. 한국에서 살아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저희에게는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중국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정말 큰 기회였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중국에 가서 일하게 되면 북한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북한 당국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도전이기도 했어요. 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중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어요. 외교관 시절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진과 긴 회의를 했어요. 한 차장의 중국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뢰를 보여주는 말이었지만 부담감도 컸습니다.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어요. 북한을 피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어요. 이제는 자유로운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일하는 거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연이도 저를 지지해줬어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해봐요.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중국 상하이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사 설립을 위한 사전 조사였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밟는 중국 땅이었지만 기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 기업인으로서 간 거였거든요. 상하이 거리를 걸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항상 감시받는 기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지 업체들과 미팅도 가졌어요. 제 중국어 실력과 비즈니스 감각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이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놀라워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혹시 북한 관계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만약 예전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상하이는 북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과는 달랐어요. 안전하게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국 지사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지 사정도 잘 파악했고 좋은 파트너들도 찾았거든요. 회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중국 지사를 설립하고 저를 초대 지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수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중국으로 함께 가줄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었어요. 자유로운 한국 기업인으로서 당당하게 중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상하이에 도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좋은 아파트도 구해줬고 현지 직원들도 채용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북한 무역일군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광저우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봤지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민수 동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 순간 정말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북한 당국이 무서워서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 일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업무에는 집중했어요. 중국 지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1년 후 지사 실적이 목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지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줬고 중국 업체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제 리더십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격려 전화가 왔어요. 한 이사님 덕분에 중국 사업이 대성공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사로 승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줬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북한에서 나와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꿈 같아요.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나온 보람을 느꼈거든요. 중국에서 3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였어요. 북한을 떠나올 때의 그 결단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집을 마련해볼까? 좋은 생각이었어요. 임대 아파트가 아닌 진짜 우리 집을 갖고 싶었거든요.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지사 운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탈북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집 마련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을 갖게 됐네요. 수연이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광저우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큰 역할을 맡게 됐어요. 중국 사업 총괄 이사로 승진했고 아시아 전체 사업 확장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수연이도 꿈을 이뤘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보람있어요. 어느 날 하나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성공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강연장에 들어서니 2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가타나원을 수료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치 8년 전에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의 어려움부터 지금의 성공까지 모든 과정을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어색하고 문화도 달랐죠.
취업도 쉽지 않았고요. 제가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줬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도 아직까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족들이 그리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살아야 그들도 안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연락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했어요. 강연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어요. 각자 다른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모두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은 같았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조언은 다 해드렸어요. 한 이사님 같은 분을 만나니까 희망이 생겨요. 한 젊은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정기적으로 탈북민 지원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강연도 하고 취업 상담도 해드리고 때로는 경제적 지원도 했습니다.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어요. 수연이와 함께 탈북민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공부하고 싶어하는 탈북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돌려드려야 하죠. 수연이의 제안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사장까지 승진했고 수연이는 탈북민 지원 단체의 대표가 됐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만약 그때 탈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아마 지금도 북한에서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신합니다. 자유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유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노력하며 살아갈 거예요. 북한 광저우 외교관 부부의 3시간 초고속 탈북.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이것이 바로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향한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였어요. 분단위 사람들은 앞으로도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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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